자, 이렇게 서페이서와 어, 바인더를 칠한 다음에 이제 잘 말려줍니다.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지금 네 번째 작업이 이제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일단 잘 말려줍니다.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골고루 잘 이렇게 말려줍니다. 그 말리고 나서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 선긋기를 할 겁니다. 지금 중도 작업을 끝낸 거죠. 네 번째 과제 1번에 네 번째 중도 작업을 끝낸 거기 때문에 그 중도 작업을 끝냈다는 표시로 끝낸 다음에 항상 선긋기를 하기 때문에 선긋기를 마지막 네 번째 선긋기를 합니다. 요거는 보면은 라가 되겠죠. 그러면 60이고 전체는 아까 합계가 200이었기 때문에 200을 재야 되고 그 다음에 위에 아는 60인데 이것도 합계가 아까 260이라고 적어놨었죠. 그러니까는 나무판 끝부터 시작해서 260이 됩니다. 그래서 260을 재서 선긋기를 할 건데 쟤는 260을 재면 합계를 재면서 중간중간에 가나다라 260인지 마바사가 260인지 중간중간에 가나다라 마바사 뭐 숫자를 일일이 눈금으로 확인해 가면서 크로스 체크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1mm 이상 5mm 이상 벗어나면 탈락이기 때문에 오차가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260을 나무판 밑에서 재서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나무판 밑에서 260을 재줍니다. 합계해서 재는 이유는 손을 한 개씩 긋다 보면 연필 두께도 있고 자를 재면서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0. 몇 미리 아니면 1mm씩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5mm가 넘어가면 오차가 생겨서 탈락하니까 그거를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합계를 이용해서 잽니다. 좌측도 마찬가지로 아까 260이었죠. 합계가. 이제 마지막 선이 260이니까 260을 재면서 마 65, 바 80, 4, 55, 60인지 눈금을 확인해 가면서 260을 기점으로 예, 여기 잘 사형 치수입니다. 사형 치수를 잘 보시고 이 기점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요 아번은 60이죠. 60. 전체 합계는 260. 이 수치를 잘 봐야 됩니다. 선긋기가 제일 떨어지기 쉬운 부분입니다. 오차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선긋기를 빼먹을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도 전문 하나 260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선긋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무판 끝에서 260을 찍었죠. 좌측 우측 좌측 아래하고 좌측하고 그리고 나무판 뒤쪽도 260을 재서 표시를 해주고 강목까지 선긋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강목을 선긋기 할 때는 삼각자를 이렇게 직각으로 대고 그으면 선긋기가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삼각자를 이용해서 강목 선긋기를 해주고 뒷면도 해주고 그래서 두 개를 이어주면 이제 마지막 선긋기가 끝납니다. 네 번째죠. 그래서 이렇게 선이 네 개가 있어야 됩니다. 마스킹 테이프 붙이는 데부터 시작해서 네 개의 선을 그어야지 되고 요거를 빠뜨리면은 그 즉시 탈락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기에다가 상도를 칠합니다. 아까 조색을 해놨던 페인트를 가지고 상도를 칠하고 그라데이션 부분을 빼고 그라데이션 부분 이쪽 부분 빼고 상도는 이 부분과 이 부분 두 부분만 상도를 칠합니다. 그라데이션은 나중에 흑색과 그 다음에 검정색과 하얀색만 가지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상도를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상도는 수성으로 칠합니다. 수성으로. 아까 수성 합판 칠한 색깔을 만들어 놨었는데 수성 합판이고 합판은 수성으로 칠하고 강목은 유성으로 칠합니다. 유성.
그거를 바꿔서 칠해도 탈락입니다. 항상 탈락이라고 한 사항은, 탈락이라면 좀 심하긴 하지만 불합격이죠. 이런 사항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사항은 항상 순서를 바꾸거나 빠뜨리거나 이러면 아차하는 순간에 탈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합격되지 않도록 주의하셔가지고 이제 상도를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상도는 아까 바인더 칠한 부분, 안쪽으로, 선긋기 한 안쪽으로 이렇게 상도를 칠해줍니다. 선이 넘어가서 페인트가 묻어가지고 아까 선이 5mm 이상 차이 나면, 오차가 생기면,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5mm 차이가 나면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페인트 칠할 때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 깊게 잘 칠해야 됩니다. 조심해서. 이쪽 부분도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여기 페인트가 선을 넘게 되면 아까 그었던 치수가 오차가 생기게 되겠죠. 그 오차가 5mm가 넘어버리면, 5mm 이상 되면, 최소 오차가 5mm 허용이니까 여기서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페인트 칠할 때는 항상 페인트를 흘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페인트를 흘리게 되면 그 페인트 자국을 일일이 재서 또 탈락 사유가 있기 때문에 시험지에 나와 있는 탈락 주의사항 잘 읽어보시고 주의하셔서 색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은 페인트 칠하다가 떨어뜨려서 지우고 싶어가지고 지우려고 물휴지 같은 걸로, 화장지나 물휴지로 하다 보면 더 번져서 오차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 방울 떨어뜨렸더라도 탈락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감점은 좀 될지언정 괜찮으니까 가만 놔두고, 그 지운다고 더 번지면 오차가 더 커집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치수를 재가지고 페인트 자국도 잽니다. 그래서 합계가 치수 오차를 넘어버리면 탈락 사유가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과제 3번이죠. 과제 3번 문자 도안 서울 서울이라고 지정해주면 그 문자를 쓸 부분입니다. 여기도 상도 1차를 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도 1차. 이 두 부분만 상도 1차를 칠합니다. 이렇게 구석에 한번 칠해주고 안쪽을 칠해주면 됩니다. 바탕면을 칠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저기 그라데이션 칠할 부분은 절대로 상도 페인트 칠을 하면 안 됩니다. 상도 칠을 하면 탈락입니다. 그라데이션을 할 때는 선긋기부터 한 다음에 그라데이션 선긋기를 한 다음에 흑색과 흰색, 다시 말해서 검정색과 흰색 두 개를 이용해서 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수성 페인트 상도 색깔을 갖다가 거기 그라데이션에 칠하면 탈락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잘 칠한 후에는 또 잘 말려줘야 됩니다. 이제 다음 작업은 말리고 나서 또 연마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상도 1차 칠한 다음에 연마하는 건데,
요거는 아까 남은 320짜리 연마지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연마지는 다 모아둬야 됩니다. 연마라는 연마지에 묻어있는 그 페인트라든가 버티 이런 것들이 묻어 있어야지 작업을 했다는 표시로 나중에 시험관들이 인정을 하기 때문에 시험관에 제출해야 됩니다. 연마지는 모아서 버리지 마시고. 자, 이렇게 상도를 다 칠했습니다. 하판은 수성 페인트로 칠합니다. 하판은. 그리고 이제 강목도 칠해야 됩니다. 강목까지. 강목은 유성으로 칠합니다. 유성, 아까 조색을 해놨던 유성 페인트를 가져다가 강목을 칠하게 됩니다. 근데 유성 페인트는 잘 나가지가 붓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진하면 신나를 좀 섞어서 붓이 잘 나가게끔 해서 이렇게 칠해주면 됩니다. 자, 유성을 한번 유성 강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성을 강목에 칠해 보겠습니다. 유성 페인트를. 윗면은 이렇게 평평한 상태에서 이렇게 칠해도 됩니다. 페인트가 튀지 않게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성극기한 부분이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서 강목을 잘 칠해줍니다. 자, 그리고 모서리를 칠할 때는 칠할 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페인트가 하판에 떨어져서 칠한 부분이 얼룩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놓고 모서리 부분을 칠해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모서리 윗면은 평평한 데서 칠해야 되지만 옆면은 이렇게 모서리를 세워놓고 이렇게 칠해주시면 칠하기가 쉽습니다.